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와 리무진을 보러 바로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왔습니다. 제 뒤에는 요거는 스타리아는 아니고 아이오닉 미니 버전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21년 첫 출시 이후에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은 오늘 공개가 되고 4월 23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시장에는 일렉트릭 말고도 이렇게 리무진 모델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럼 신형 스타리아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스타리아 전기차를 보기 전에 일단 이 전시장에 전기차는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취재를 하고 계셔서 저는 리무진 모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스타리아는 리무진 트림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고 옵션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스타리아는 라운지 기준으로 외장 컬러는 총 7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리무진 같은 경우는 6가지 중에서 또 투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시장에는 투톤이 없어서 실물을 볼 수가 없는데 투톤을 보면 있잖아요. 약간 마이바흐처럼 요 데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컬러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실물로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없네요. 그래서 스타리아에서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라운지 전용 디자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엠블럼 같은 경우도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게 원래 3분할이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한 면적으로 통일감 있게 깔끔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라운지 전용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트림에 따라서 약간의 컬러와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약간 골드 컬러의 이런 가니쉬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라운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형 스타리아 라운지 측면부로 왔습니다. 일단 부분 변경되면서 크게 재우는 변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장은 5.2m가 넘고요. 휠 베이스도 3.2m가 넘는 엄청난 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지 변한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는 최고 트림이기 때문에 휠도 조금 다른 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인치수는 18인치인데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디자인이 살짝 달라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처럼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보면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한정으로 흡입형 타이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시승이 된다면은 그때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측면부에서도 프론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라운지 트림은 이렇게 골드 컬러의 가니쉬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신형 스타리아 라운지 후면부에 왔습니다. 제일 최상단에는 카메라 모듈 들어가 있고 히든 타입의 와이퍼, 이것도 부분 변경 되기 이전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보통의 대다수의 차량들이 부분 변경을 거쳤을 때 금형틀을 바꾸게 되면 또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금형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을 보완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건들지 않았다.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픽셀 타입의 리어 램프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차량은 또 최고 트림인 라운지다 보니까 이 트렁크 리드 하단 쪽에는 골드 컬러의 가니쉬가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약간의 고급감을 느껴줄 수 있게 도와준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라운지 같은 경우는 3열까지 있는 차량이거든요. 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속도가 느렸나요? 아마도 이 트렁크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좀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내 공간을 위해서 또 2열이 아니네? 이게 1, 2, 3, 4, 4열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 라운지 트림 기준으로 4열까지 지금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 공간을 위해서 4열은 거의 지금 트렁크에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레일을 이용해서 공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 스타리아 라운지 실내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실내 컬러가 지금 약간 어두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운전석에 앉으니까 부분 변경되고 나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현재는 신형 스타리아 리무진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클러스터하고 인포테인먼트가 대폭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10.25인치였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12.3인치로 늘어나면서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CCNC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시인성도 조금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공조 시스템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아래쪽에 터치 방식의 공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오너분들이 아이고 운전 중에 사용성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신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물리적인 방식의 버튼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의 배치를 보니까 뭔가 마감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터치 방식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옛날에 들어갔었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은 CCNC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한 계기판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타리아 같은 거는 이 앞쪽에 약간의 적재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계기판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그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 앞쪽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열게 되면은 계기판이 가리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형은 조금 더 디테일을 다듬고 이 앞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좀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이거는 무언가를 넣어놨을 때 달그닥 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로 보니까 리무진 기준으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스웨이드는 이 감촉이 좋아요. 감촉이 좋습니다. 그럼 대망의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2열 도어를 열게 되면 지금 이 차량은 스위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란 약간 KTX처럼 마주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시트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트 배열은 순정 상태에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특장 업체에 맡겨야지 이러한 시트 배열을 가져갈 수 있는데 신형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순정빵으로 이게 가능하다인 거죠. 자, 리무진은 뭐다? 2열이 상석이다. 그럼 드디어 상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분이가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스웨이블링이 되어 있어가지고 2열하고 3열의 시트가 동일하네요. 동일합니다. 지금 요 시트가 2열이고 제가 앉은 게 3열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2열에 조금 고급스러운 시트를 넣어놓고 3열은 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형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2열과 3열의 시트 퀄리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헤드레스트도 똑같고 요 안쪽에 뭐 시트 퀼팅이라든지 형상도 똑같아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요 안쪽에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있는데 요거는 2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3열부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리무진은 바로 요 리모컨이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요 루프 쪽에 버튼을 누르면 짜란! 17.3인치 후석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보통 요게 순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신형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특장 업체에서나 맡겨야지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등등 이러한 영상 시스템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약간의 좀 이런 무드 램프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특정 업체에서 맡겨야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인 것 같은데 신형 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순정에서부터 이 특장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위블링을 여기 아래 버튼이 있다. 여기 레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네. 대박.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 반대쪽도 레일 안쪽에 또 레버가 있거든요. 요거를 돌린 다음에 회전을, 근데 이게 약간 빡빡해요. 살짝 빡빡해. 근데 시트가 기본적으로 조금 무겁다 보니까 좀 힘이 연약하신 분들은 살짝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배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리무진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은 이 정도가 되고 또 이게 수동식이긴 하지만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제일 뒤로 당기면 거의 발을 뻗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야, 진짜 공간에 있어서는 스타리아만큼의 넓은 차량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루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스타리아 일렉트릭입니다. 스타리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1월 달에 공개가 되었고 한국은 지금 처음 공개가 되며 본격적인 출고는 23일부터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파워트레인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2.2 디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2.2 디젤은 단종이 되고 현재 1.6 하이브리드, 3.5 LPG,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전기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젤 엔진이 없어졌다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이 고유가 시대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전면부입니다. 일단 내연기관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전동화 차량의 특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다르진 않고 약간의 디자인 파츠들과 가니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디자인 형상이 바뀐 그릴부가 들어가는데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하게 이 외장 컬러와 동일한 느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는 조금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 프론트에 충전구가 있기는 합니다.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80%까지 충전했을 때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프론트 쪽에 충전구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다. 특히 이제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은 상관이 없지만 보통 서울 기준으로 또 여기가 강남이거든요. 서울은 사실 막 주차도 힘들고 주차 공간도 좁고 그런데 막 전방에다가 충전해야 돼. 그러면 진짜 너무 막 진짜 화딱지 나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는 전면부에 충전구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충전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 후면부 쪽에 충전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의 전기차를 저는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이게 전후방 듀얼 충전 포트라고 합니다. 특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전장도 거의 5.3m에 육박하고 휠 베이스도 3.2m가 넘고 전고도 높고 엄청나게 큰 대형 RV 차량인데 저렇게 프런트에만 충전구가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부에도 충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는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여기가 기름 주유구였거든요. 그 공간을 충전 포트로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프런트보다는 이쪽에서 좀 더 충전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이외에 프런트 쪽에서 디자인 변화는 사실 리무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약간 골드 컬러가 느껴지는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 그게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리아 전기차 측면부로 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당연히 신형인 만큼 신형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블랙 컬러인데 이것도 약간의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잖아요. 그래서 O2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지금 EB라고 쓰여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어떤 거를 껴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이라든지 NVH, 실내 정숙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외에 사이드미러 형상이나 뭐 디자인, 뭐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리무진에 들어가는 골드 가니쉬도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인 일렉트릭에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후면부입니다. 사실 이게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프론트는 최대한 전기차의 느낌을 약간이라도 살려냈는데 후면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 막 이런 막 머플러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은 이상 사실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전시 차량이라서 번호판이 없는데 전기차들은 이제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아마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 판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전기차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도 이 손잡이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좋네요. 이게 승하차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블랙 인테리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블랙 아니에요, 세상에. 이게 지금 이 리무진에만 들어가는 신규 컬러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근데 이게 예쁘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전기차 운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연기관하고 뭐 거의 디자인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내도 똑같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스티어링 다릅니다. 이게 전동화 차량에 들어가는 요 픽셀 타입 모스부호 요게 들어가고 디자인도 살짝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에 지금 어머 세상에 요즘 이거 되게 핫하잖아요. 피카츄 테마 요게 들어갑니다. 일단 내연기관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 살짝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이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일렉트릭 비이클 요 창이 따로 있습니다. 오, 지금 이 차량은 94% 충전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57km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이 스타리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84kW 4세대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카고 기준으로 387km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0% 차 있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카고가 아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무진이거든요. 그래서 3열까지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기 때문에 100% 완충이 된다면은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300km 후반대까지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도 내연기관하고 동일하게 물리 버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 중에 사용성이 조금 더 좋아졌고 또 안쪽에 무선 충전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사실 내연기관하고 전동화 차량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인테리어 자체는. 현재는 아직 정확한 가격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별점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살짝의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말 안 하고 인포테인먼트 안 보면은 이게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또 상석인 2열을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간이 다른데? 이거는 내연기관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 차량은 3열까지 있는 시트이고 또 2열은 이거 VIP 시트인데요. 그래서 방금 탔었던 내연기관 버전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전동화 버전 같은 경우는 2열에는 2열 이그제큐티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윙아웃 타입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액세서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베개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액세서리는 제네시스급 가야지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러한 액세서리와 함께 이렇게 쿠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순정 상태거든요. 특장 업체에 맡긴 차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장 업체에 맡긴 것처럼 다기능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조절과 함께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 이런 옵션 그리고 메모리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의전용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마사지 시트거든요. 마사지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레스트 앞쪽에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단계는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사지 시트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편하네요. 왜냐면은 카니발도 그렇고 또 스타리아 리무진 이거는 부분 변경 되기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걔들은 마사지 시트를 작동시키면은 되게 불편했거든요. 막 와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편해서 안 썼는데 지금 요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바디 프렌드처럼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들이 하나하나 쥐어 파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그래서 이거 너무 편안한데 이거? 어머 이거 너무 편하네. 나 이거 타고 계속 가고 싶다. 아, 진짜로. 그래서 기존의 스타리아 리무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의전용으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은 진짜 너무 편안합니다. 그냥 의전용 업체에 튜닝을 맡긴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또 아래쪽에도 레그 서포트가 있거든요. VIP 시트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야, 의전용으로 쓸 거면은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히려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좋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앞쪽에도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별도로 튜닝을 안 하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디테일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열선은 들어가잖아요. 열선은 보통 이 시트 좌판이나 등판까지만 들어오는데 신형은 이 레그 서포트와
여기 800층까지 열선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은 아쉽긴 한데 겨울철에는 너무나도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외국인 귀빈을 모셨을 때 이게 K 한국의 온돌 문화다라고 간접적으로 먼저 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겨울에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이외에 내연기관하고 동일하게 앞쪽에는 17.3인치 후석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편안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드램프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스타리아 리무진 안쪽에 들어가는 가죽의 재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일 앞쪽에는 천연 가죽이거든요. 보통 이제 약간 고급을 지향하는 차들은 인조 가죽보단 천연 가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가죽 뭐 괜찮죠. 약간의 이런 가죽의 질감이 느껴지면서 어느 정도 부드럽고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천연 가죽 시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가 진짜 이제 고급, 약간 가격대가 있는 차량에 들어가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죽의 느낌, 그러니까 거친 느낌을 한번 가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이제 좀 고급스럽고 가격대가 있는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신형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세미 애닐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천연 가죽 본연의 부드러운 촉감과 미세한 주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프리미엄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만져보니까 약간 촉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약간 인위적인 그런 찌글찌글한 거를 다리미로 싹 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세미 아닐린 가죽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에다가 조금 이제 약간 우들투들한 부분만 약간 좀 펴놓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촉감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저는 나파 가죽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죽의 느낌이 좀 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린 게 애닐린 가죽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이 또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만 보면 뭔가 특장 업체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순정빵이다. 그래서 신형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디자인보다는 실내 소재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연 가죽 다시 만져보니까 되게 좀 날것의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스타리아 신형 리무진과 전동화 버전인 일렉트릭을 한번 보았습니다. 특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상용 카고부터 다인승 투어로 고급형 라운지, 의전용 리무진, 또 어린이 보호 차량 킨더, 캠핑카, 캠퍼, 특장차 등 정말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승차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또 한 번 달라진 스타리아의 주행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